우리 또 손대범 위원님께서 직접 농구공을 가져오셨어요. 네. 이걸 어떤 분에게 좀 나눠주면 좋을까요?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마지막 승부를 좋아했지만 이제 부모님이 된 또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농구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마지막 승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억을 남겨주신 분 한 분께 이 공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끝났어요 여기. 전주부터 그냥 가슴을 들끓게 하고 정말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노래잖아요.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연식 나올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이 노래 들으면 이제 농공을 들고 근데 바닥이 자갈밭이야. 흙바닥이죠. 오늘 이 뮤직박스 SOS 주제가 농구. 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범 PD님이. 저는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요. 농구 학자이자. 또 농구계의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농구 해설위원 손대범입니다. 5년 만에 펼쳐진 라이벌 일본과의 평가전이기 때문인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여자 농구 동메달 결정전 김은혜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런 움직임 보면은 그냥 예선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사실 농구 중계할 일이 있어가지고 농구를 공부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하나는 슬램덩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미있어서 밤새 읽는 농구 이야기. 와, 제목 못 외우는데 잘 아무나 못 외우는데 대단하시다. 저는 그거를 정말 음미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손대범 위원하고 인연이 좀 깊어요. 어떤 인연이 있는데요? 제 예전에 이제 일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제가 스포츠라는 프로그램 했었을 때 조현일 위원하고 같이 수요일이었나?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농구 이야기를 전해주셨었죠. 10여 년 동안 스포츠 하면서 농구를 좋아하셨던 유일한 PD신 가지고 최근에야 뭐 이제 좀 많이 같이 뜻이 맞는 분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김세슬아 PD랑 조선일보의 탄생의 또 모태가 됐던 프로였죠 이게. 근데 지금 변절했잖아요, 문제는. 회사에서 저런 딴부서로 가라는데 내가 남고 싶다고 남을 수도 없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어야지. 못 간다고 발령도 어떻게든 막았어야죠. 반려했어야죠. 못 가다 들어 놓으셨어야죠. 무슨 뭐죠? 이 설정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슬램덩크 성우톤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가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막 그 농구만 빠질 수 없는 노래 마지막 승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너무 딱 시기적으로도 절묘한 게 이제 농구가 딱 개막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10월 21일 마침내 프로농구가 개막을 했고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25일에 NBA가 개막을 했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철을 맞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좀 싫어해요. 왜요? 왜? 제가 한이 맺힌 게 이게 겨울에 시작해서 프로그램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디님이 전화를 해요. 보통 전달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는데 좀 만나야겠어. 그러면은 이제 미안한데 야구가 개막을 해가지고 저차에서 중단하게 됐다. 그러면 프로농구가 정규리그도 채 끝마치지 못하고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한 5번 겪고 나니까 야구가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농구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뚝 끊어요. 야구 갑자기 시그널 확 나오면서 야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구가 너무 싫어서 진짜 야구를 안 보거든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애써서 좀 보긴 하는데 정은 안 가고. 저희가 동메달 결정전을 중계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나는 중계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제 좀 약간 선수들이 눈에 익었어. 이제 막 선수들 막 얘기하고 움직임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핸드볼 경기장으로 연기를 하라는 거야. 심지어 그게 또 지연 중계였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그때 내가 속이 터지든지. 그만큼 참 요즘에 농구가 슬픕니다. 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농구의 진심인 우리 손대범 위원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구에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진짜 그거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프로레슬링 덕후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팀 헐크건이었는데 워리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은 없어진 AFK는 채널에서 오후 4시에 레슬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삶의 낙이었죠. 학교 끝나면 이제 1시부터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가 바로 NBA였어요. 근데 NBA가 가끔 연장 가면은 레슬링이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대머리 아저씨가 되게 높게 뛰는 거예요. 멋있게. 진짜 우아한 거예요. 딱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농구를 좀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농구 대잔치라는 것도 있고 또 모르시겠지만 PC통신. PC통신 경험 조금 했어요. 했나요? 네. 그 뭐야 유명한 천리안 뭐 하이텔. 천리안 하이텔. 네. 전화선 이렇게 마루에서 끌고 이렇게 와서 방까지 와서 동안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천리안으로 농구 동호회를 가입해가지고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농구에 빠졌어요. 그래서 음악 얘기하기 전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손대범 위원이 음악을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떤 음악? 제가 펑크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펑크락커가 꿈이었고 원래. 그래서 쇠사슬 차고 체크바지 입고 진바 같은 거 달고. 제가 그 부르신 곡의 영상을 봤어요. 네. 제 꿈은 이제 크라잉넛과 노브레인과 같이 드럭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공연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웠는데 근데 어느 날 또 깨달은 게 사실은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 락이라는 게 노래만 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퍼포먼스로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사실 농구도 재밌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약간 농구 쪽이 더 나한테 오래 할 수 있고 재밌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농구학자의 길로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시는 손대범 위원님께 도리어 반대로 농구하면 떠오르는 음악들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고르신 곡이 마지막 승부. 김민교 마지막 승부. 이게 1994년이에요. 그때 그러면 손대범 위원님은 중학생이었죠. 중학생이었고 미쳐 살았죠. 그때 마지막 승부에도 미쳐 살았고 본 거 또 보고 재방송 가면 또 보고 저도 모르게 농구할 때 그냥 아대 한번 올려보고 전 솔직히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올려보고 안경이 한번 올려보고 저는 그때 심은하만 주로 봤다니 그 연기자들의 폼을 보면서 폼은 좀 이상하다. 지금 괜찮죠? 이런 말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주역들의 폼이 회전의 의리씨도 있었고 근데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심은하 씨만 보인 거예요. 제 눈에. 이 마지막 승부가 한창 성행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 이제 농구 대잔치가 굉장히 좀 화제였고 막 이제 그 2삼민이 던집니다. 2삼민 성공! 연대 서장훈. 저희 정말 팬이에요! 두 분은 그 농구 대잔치를 실제로 좀 이렇게 가서 봤던 그런 경험들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나요? 나죠. 삶의 낙이었어요. 그게. 커피 마시고 다 같이 경기 끝나고 커피 마시고 경기 다 얘기 또 하고 또 채팅방 가서 또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나고 혼자서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표를 끊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형이 어깨 동무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내놔 가지고 티켓만 줬더니 돈도 내놔 가지고 집에 그냥 걸어갔던 적도 있고 울면서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때 왜 이렇게 뺏겼을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마지막 승부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죠? 극상에서 장동건과 손지창이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부조리극입니다. 맞아. 뭐냐면 에이스를 데려가면 너네를 우리 대학으로 같이 데려가 줄게. 이건 믿고 애들이 손지창만 믿고 있다가 손지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따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장동건과 나머지 친구들이 명문대를 못 가고 다른 중소대학을 가서 손지창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는 겁니다. 약간 사회 부조리극에 가까워요. 그쵸. 물론 청춘 드라마지만. 현실 반영이 잘 됐죠 사실은. 맞아요. 그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상민 선수가 홍대부고에서 연대 가면은 그 홍대부고 다른 팀 애들을 다 데리고 가주겠다. 스카우트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 장면들이 좀 들어있었어요. 2000년대까지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아예 없어진 농구는. 그 이제 노래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또 딴 얘기 하네요. 이 곡은
작곡가는 신훈철 씨라는 분이고 작사가는 강은경 씨라는 분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강은경 씨가 썼던 곡들은 대부분 서정적인 곡들이에요. 네, 발라드들 뭐 예를 들면 이수영의 라라라. 잊어볼게요 안 돼도 해볼게요 사랑도 추억도 없었던 것처럼. 조성모의 아시나요?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 이런 걸 썼던 분인데 이 마지막 승부를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는 작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근데 재밌었던 거는 원래의 제목은 마지막 승부가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 제목은 다시 시작할 때. 아 진짜요? 아까 사회 부조리가 약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청춘들을 보여주는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기서 처음에 이랬는데 이 작사가가 들어와서 제목이랑 이런 거를 가사랑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까지 마지막 승부가 되죠.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이러면 농구 드라마로 기억이 잘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않네요. 네네. 1절과 2절 가사 같은 걸 다 보잖아요. 되게 교훈적이에요. 1절과 2절에 또 대꾸도 이루어져요. 처음부터는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시작하잖아요. 2절 시작은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훈적이면서 또 전체 내용은 소년 만화 주인공의 힘찬 도전기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가사죠.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데. 2절에서는 처음부터 내 것은 없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얻고 또 잃는 거.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얻고 또 잃는 것. 와 철학적이잖아요. 되게. 네. 나는 왜 맨날 잃기만 하지? 주식도 맨날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뭐 눈물밖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하나 잘못 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이고 우리 큰범 형님께서는 과연 이 가사를 어떻게 음미하면서 이 노래를 즐기셨는지 궁금하고 좀 가장 이렇게 애착이 가는 파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노래방에서 부르기 되게 욕먹기 좋은 곡인 게 네. 전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요. 학창시절 때 틀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단점, 해봤 단점, 때는 단점. 23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노래에서 있을 수가 없는. 맞아요. 저는 전주가 참 제일 좋았고 사실은 네. 그 울릴 때 맞아요. 그때 좀 한동안 쿵쾅쿵쾅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좋았는데 네. 가사만 딱 보면 저도 이때 좀 약간 감성 예민할 때여가지고 네. 저는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 좋아. 딱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네. 공부하기 힘들 때 멈춰서 딴 걸 했죠. 그러면 그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또 예전에 그 락 스피릿을 다시 살리면서 한 소절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노래도 하셨었으니까. 예, 기대합니다. 다들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노래는 잘 안 불러요. 오히려 제가. 좋아. 실망할수록 좋아요.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락앤롤 베이비. 락스피릿이 있네요. 네네네. 마지막 승부는 사실 지금 경기장에 나오면 욕먹기 딱 좋고 왜냐면은 다들 얘기가 아직까지 하는 게 언제까지 마지막 승부에 취했을 거냐라고 해가지고 우린 계속 마지막이냐. 네. 우리는 추억이지만 이제 좀 젊은 팬들한테 식상한 노래가 된 것 같고 이게 사실 한국 농구가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올림픽 출전권도 따내지 못했고 성적이 좀 가슴 아프지만 신통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농구인으로서 쓴소리 한번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딱 하나 짚기가 되게 애매한 게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가 24년째인데 이걸 딱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뭐가 잘못됐지라고 반성했던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농구대잔치 때 그 인기에 취해서 처음 10년을 그냥 흥청망청 보냈고 그 다음에 하다가 그래도 우리 일본한테 안 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5년이 지나버렸고 이제 정말로 시험 때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왔네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아시아에서 삼류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깨닫게 되니까 이제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다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자리 좀 갖고 진지하게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초등학생부터 농구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또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또 예전에는 스포츠 스타가 우리의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우상이고 웹툰 작가가 우상이고 유튜버가 우상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농구가 좀 더
어린 선수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매력을 좀 어떻게 어필할까?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면서 저도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선수도 베스트로 못 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감정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선수들 간에 네. 그래갖고 어떤 선배와 어떤 후배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 뽑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느낌적으로 오는 그게 그러니까 눈치껏 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은 근데 성적이 중요한 건데 거기서 약간 그런 것들도 선수 선발의 잡음도 그럴 거 따질 때가 아닌데 국가대표인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경기가 끝나고서 이제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에 뭐 SNS에 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도 전찬진 감독이 뭐 그 얘기를 했죠.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잘못인 것 같다. 잘해야 된다. 농구가 참 인기가 없어진 게 저도 매니아로서 참 슬픕니다. 여러 가지로. 네. 또 옛날 곡 하나 더 꺼내자면은 이제 슬램덩크의 주제가 됩니다. 네, 너에게로 가는 길.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 농구가 슬램덩크를 통해서 뭔가 교훈 삼을 수 있다면 자가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일본 농구를 보면은 송태섭이 현실에 나와가지고 진짜 만화를 해내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센터 싸움하고